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병훈 의원님이시죠? 네, 예, 소병훈입니다. 저 오마이TV입니다. 최진봉 네,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예, 저 인터뷰를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진 지금 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목에 그냥 그 뭐야 팻말을 들고 이렇게 아침에 인사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죠. 아침 출근 인사. 윤석열 앞뒤로, 대통령은 앞뒤로 걸고. 앞뒤로 그러네요. 예, 김건희 예, 특검 수용하라 이 팻말을 목에 예, 거시고 예. 정말 근엄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 저도 그래요. 이제 쭉 그 이재명 대표 광주시 방문한 거 쭉 현장 예. 중계를 해드리고 소명훈 의원 연설도 들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 방문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문이 음, 과거 어떤 정치인들 방문했을 때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오셨을 때보다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 그리고 그랬군요. 아마 대부분 그 말씀하시는 중에 시민들 반응들 보니까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윤석열 폭정에 대한 그 뭐랄까요, 뭐 불만 이런 게 가슴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이런 게요. 네, 예, 분노. 예, 그래서 예. 이건 심각하다. 음, 제가 볼 음, 때는 음. 과거에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뭐 물론 여론조사가 이번 주 여론조사는 약간 변화가 있긴 하던데 예, 그래도 이번 주 여론조사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붙어 있는 갤럽 기준으로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의원님 예. 보실 때는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민심은 꼭 우리 광주만이 아니고 예,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민심은 다르다. 예. 여론조사. 그건 제가 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보는 이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인사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예. 많이 들으시고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이번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선거 대결이다 이런 예, 거보다도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그 예. 폭정을 막아달라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음, 이번 선거는 예, 단순히 그 민주당이 뭐 여기서 이기고 지고 이런 거보다는 예, 전체적으로 의석을 챙겨야 되고 의석을 어느 정도 예, 갖춰야 되고 예, 그리고 절대로 그 음, 독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음, 그러면 무섭다. 그런 음, 상황을 그 생각하면 무섭다. 이런 아까도 예, 주민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예, 대표께서 저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음, 너무 무서워요. 음, 아마 그 국민들이 예,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표출은 하지 않지만 예, 제가 그 아침에 출근 인사하면서 보면 예, 저도 여기서 선거를 몇 차례 치러봤지만 예, 이게 적극적으로 창문 열고 손은 들어주고 음, 이런 분들이 요즘 같지 않았어요. 요즘엔 예, 참 많습니다. 그런 예. 분. 그러니까 지나가시면서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창문 내리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그 거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음, 전에 보지 못했던 음.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선거를 하시는 건데 20대나 21대보다도 훨씬 더 그 분위기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어, 그리고 그 과거 21대 선거하고 또 다른 점은 예, 21대 선거만 해도 제가 그 우리 선대위 안에서 예, 그 체크 가능한 그 그룹들을 이렇게 서로 소통을 했는데 예, 지금은 저희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음, 그래서 우연히 만나면 음, 당신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돕고 있다. 이런 음, 얘기를 들으면서 예, 뭐가 다르기는 많이 다르다 이런 걸 음, 느낍니다. 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구호로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음, 뭐 갈아치다, 심판하자. 예, 심판하자 이런 구호를 외쳤단 말이죠. 또 그걸 예, 정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뭐뭐뭐 합니다, 땡땡땡 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예. 구호 중에 어느 게 더 국민들에게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저는 음, 이제 우리 뭐 민주당 예,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무엇을 상대방이 잘 해왔다면 음, 그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다 하면 뭘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예, 대부분의 국민이 거의 60%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합니다보다는 예, 우리가 그 민주당이 예, 어떻게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더 음, 나는 그 음, 음,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쪽은 신뢰를 음. 뭐 거의 잃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음, 최근에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예, 가고 이런 예, 문제 그다음에 뭐 막말들 이제 국민의힘 후보의 막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 국민의힘이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음, 문제들이 결국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 절대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예. 일정 정도 영향은 주겠지만 음. 워낙 우리 기술자들이 그쪽에 많아가지고 음. 이걸 언제 어떻게 틀어버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렇지만 예컨대 도주 대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예.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음. 그 자체가 그냥 도주한 게 아니고 음. 일종의 범인을 도피시켰다. 예. 이런 쪽으로 접근을 계속 해준다면 예. 형평성을 잃은 거 아니냐. 왜 자기들이나 자기들 편은 수사도 하지 않고 왜 M1 사람은 자꾸 수사하느냐. 이번 같은 경우도 음. 호주로 도피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건 그 도피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음. 자기들이 고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뭐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과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 보실 때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선거까지 25일 남았는데 시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물론 25일 안에도 예.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 이번 공천은 그야말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뭔가 의아하기도 하고 참 예. 믿기 어려운 결과들이고 이랬는데 예. 마지막에 지금 공천이 거의 완성돼가는 과정에서 볼 때는 예. 이건 어쩌면 우리 정치사의 공천 혁명처럼 저도 음.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정당사에 기록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이런 엄청난 변화를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당이나 이쪽에서 야권에서 좀 중점적으로 국민들께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통계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약 40% 이상의 현역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천 과정을 통해서. 그럼요. 이런 네.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어필해라. 왜냐하면 국민들은 현역 교체율이 높을수록 더 쇄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우리 당내에서도 예. 친명, 비명, 친문, 비면 이런 구분을 하면서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었는데 예. 좀 시간이 지날수록 뭐냐면 친명, 찐명 이런 사람들까지 공천에서 이렇게 탈락되는 걸 보면서 예. 그게 아니고 그럼 다른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 당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당신도 별로 안 싸웠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저도 이제 뭐 상임위원장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싸움은 뭐 별로 못했지만 제가 시민들한테 그래도 후쿠시마 잘 하지 않았느냐 나도.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예. 정권과 싸웠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작용을 했을 수 있겠다. 싸웠느냐, 예. 싸우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공천 과정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당원들이 요구하는 건 대여 투쟁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과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가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싸웠느냐가 이 당원들이나 60%에 달하는 윤석열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세운 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예. 자, 그리고 이제 경안시장을 쭉 같이 도셨는데 예. 거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거의 걷지 못할 정도고 그러니까요. 저도 다른 때 같으면 예. 그냥 이 대표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저도 뒤에 멀찌감치 떨어졌을 텐데 예. 요즘은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아예 대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예.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예, 다른 그랬습니다. 오늘 하남도 가시고 뭐 용인도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시장 안에서 보니까 경안시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음식을 드셨어요. 예. 분식집에 가서 빵 드시고 이제 족발을 드셨는데 미리 예정된 곳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가다가 들리신 곳이세요? 거기 되게 예. 족발집이거나 예. 꽈배기집. 예, 꽈배기집 거기는 맞습니다. 광주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어서 그렇군요. 예, 그 집은 그게 이제 워낙 꽈배기집 같은 경우는 아마 수십 년, 50년 된 집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거기는 아마 누구든 지나가다 보면 그냥 딱 보입니다. 바로 입구에 있더라고요. 입구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께서 드시면서 예. 어차피 저녁도 못 먹을 텐데 제가 그러니까요. 이거 먹고 맞아요.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리 빵도 싸가셨어요. 이렇게 봉지에. 예, 그래서 싸서 예. 제가 다시 차에다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 아 거기 보면서 '한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저희도 대표께서도 예 맛있다고 예예. 그러던데 정말 음. 그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예. 동네에서는. 예. 저희 장모님이 거기 광주에 사시니까 제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광주에 전화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족발도 예. 그러면 거기서 유명한 집이에요? 그 집이? 왕족발 예, 집이? 족발은 그 앞에 하나 있고 뒤 예예. 거기 서로 마주 보면서 두 개가 있는데 예예예. 가는 길이 그쪽 아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바로 네, 상대방 길로 가시면 예. 그 거기에도 옆 족발집이 앞집. 있어요. 꽤 예예. 괜찮은 집이. 근데 이 집도 예. 상당히 뭐 인기가 있는 인기가 집입니다. 있는 그래서 집이군요. 아마 출출하니까 예예. 거기서 잠깐 이렇게 다들 서니까 그 자리에 그냥 섰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보면서 참 정겹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소병훈 의원께서 직접 또 계산도 하시더라고요, 두 번을. 예. 제가 그것도 봤습니다. 그 우리 동네 오셨으니까 손님이니까 제가 계산해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소병훈 의원님은 이제 만약 이번에 또 당선되시면 삼선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위원장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냥 이제 삼선 의원으로서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예. 나는 이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라기보다도 지난 예, 예. 6월, 7월부터 지역의 언론들이 삼선 출마할 거냐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을 잘 안 타가 한 9월쯤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뺏긴 정권 지금 보니까 너무 우리가 잘못했다. 죄된 것 같다. 정권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꼭 당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가 저는 예. 어떤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권 찾아오는 일에 제가 앞장 좀 서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정권에 도저히 따라 바뀔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이 이 경기도에서는 매우 그 낙후된 지역입니다. 도농복합 지역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삼선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그 영향력이랄까요, 좀 힘이랄까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의 그 낙후된 부분들, 특히 교통이나 교육, 교통이 아주 낙후돼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광주가 갖고 있는 가장 해결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 저도 이제 예. 교통 문제 제가 말씀드린 거 처가댁이 거기 있어서 자주 가는데 죽전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성남 쪽으로 예. 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모란시장 예.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도로가 좀 좁고 차들이 많고 그렇죠. 이래서 큰 예. 차들도 뭐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광주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저는 지난 그 21대 중간에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광주에는 43번 국도, 45번 국도가 시내를 통과합니다. 예. 이런 도로가 없어요. 국도가 시내를 통과하는 건. 그래서 그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회도로가 지난번에 거의 마지막까지 갔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5번 국도의 우회도로 만드는 일이 첫째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여기는 몇 년, 2016년인가요? 그때 이제 철도가 개통이 됐는데 예. 지하철이 그게 이제 조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정류장이 그쪽으로 기차가 안 가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광주 같으면 태전동 이런 예. 쪽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연장하는 뭐 그런 안이랄지 이런 걸 계속 정부에 제안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철도 좀 연장하는 걸.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태전동 쪽 안쪽으로는 원래는 거기 아파트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천 쪽 그렇죠. 옆에 아니,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예. 있기는 있었는데 예.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쪽에 인프라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게 그 철도 그 도시철도랄지 이것이 연장하는 것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린 43, 45번 국도의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면 교통량이 그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예. 시내 교통의 그 교통 지도도 달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겠는데 우리 예.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예. 광주에 있는 지지자들 또 아니 뭐 꼭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지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지금 저도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 선거는 254개 지역구의 정당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국민과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싸움이다. 그리고 이대로 놔둬서는 절대 나라가 잘못하면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미 다 아시듯이 60%가 넘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그 신뢰를 보내지 않듯이 더 이상 입법부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가져간다면 큰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 알아주셔가지고 이번에는 민주당 네. 광주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소명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필승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